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란의 여파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내란만큼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가 되겠죠. 네.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 국힘의 후보는 누구냐에 따라서 구도가 짜여질 테니까 그것이 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울러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긋는가, 절연을 한다면 얼마나 어떤 강도로 확실하게 방수벽을 치고 갈라설 것인가. 보수 분열까지는 아니지만은 보수 내적인 그런 많은 혼란이 지금 현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한동훈 전 그런 대표가 상황입니다. 본격 움직일 경우에 예.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서도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헌재에서 심판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왔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출을 한 그런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도리를 다하는 것, 그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정도,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보다 더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아스팔트의 좀 강성지층을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원래 합리적 보수적 기반의 어떤 이 가치마저도 근본적으로 흔들어져 버려요. 여야가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와 교체 여론 흐름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앞서 이제 논의했던 이 명태균 씨 관련 문제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요? 일단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가 53%로 전주 대비 좀 상승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도층에서의 표심인데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10명 중 한 6명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고 네. 반면에 유지는 뭐 2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는 우리 여론조사 업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태균 게이트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명태균 게이트는 이미 드러난 지가 오래됐고요. 국민들 사이에는 명태균에 대한 판단은 이미 좀 끝난 것 같고 그거가 더불어서 피로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네. 피로감 때문에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향후 대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특히 지금 고민되고 있는 게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소위 말해서 여권 후보들인데요. 그들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후보들조차도 뭐 제외시킨다. 후보군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광현 소장님, 정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지율 흐름이 만약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현행 지지율과는 좀 변화가 있겠죠.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탄핵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헌재에 의해서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여론 수렴과 결집과 또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여론이 한번 정리가 되긴 될 겁니다. 어쨌거나 내란의 여파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란의 여파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내란만큼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가 되겠죠. 네.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 국힘의 후보는 누구냐에 따라서 구도가 짜여질 테니까 그것이 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울러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긋는가, 절연을 한다면 얼마나 어떤 강도로 확실하게 방수벽을 치고 갈라설 것인가.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은 뭐 이제 3월 중하순경에 아마 최종 2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거 말고 위증교사 혐의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번 2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형량이 나온다면 그 또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박정우 의원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원래 중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행보 관련해서 우클릭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련의 정책 행보가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고요. 네. 당 외부 인사들은 좀 비판적이긴 한데 당 내부 인사들은 당연한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행정을 했던 사람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행정을 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그것이 진보고 때로는 이념 가치적으로 가긴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진보라고 하지 않죠. 네. 특히나 우리 민주당은 대중정당입니다. 유럽처럼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중도가 맞다 이런 거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은 늘 저희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민주당이 다른 그 유럽이나 이런 정당에 생각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진보당인 게 맞냐. 네. 사실은 중도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중도층을 확보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3번이나 수권 정당을 한 정당으로서 이제는 한쪽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수권 능력으로 전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3당 연합을 할 때도 그때 진보당이었으면은 자민련하고 같이 합당을 했을 수 있을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몽준 그 재벌가의 아들과의 그 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진보당만 주장했던 가능하지 않다. 특히나 FTA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민주당은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나 가치 중심적으로 간 건 맞지만 늘 실용과 중도를 갔던 것들이 맞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프레임을 잘 잡고 또 그걸로 이렇게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좌파로 몰았던 또 극좌로 몰았던 국민의힘이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보수 결집 표심이 약해진 걸까요? 어떤 원인으로 보세요? 5%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 주에 5%포인트 하락한 거는 상당히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출렁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아까 저희가 또 지적한 것처럼 중도층에서의 이 차이가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는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포인트 가까이 나는 걸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보수가 지금은 좀 분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본부장님은 저희 보고서를 봐서 알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수를 상당히 이제 세분화하거든요. 보수를 이제 유권자 세그멘테이션이라 해서 이제 보수를 한 3개 층으로 3개 그룹화하는데 이 3개 그룹화가 다시 분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어떤 새로운 뉴 보수라고 지금 칭하려고 하는데 이 보수들 사이에서도 또 지금 또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 지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김성태 대표님께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보수 분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앞서 윤건영 의원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 분열이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수 분열까지는 아니지만은 보수 내적인 그런 많은 혼란이 지금 현재 발생할 수밖에 만약에 없는 한동훈 전 그런 대표가 상황입니다. 본격 움직일 경우에 예.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서도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헌재에서 심판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왔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출을 한 그런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도리를 다하는 것, 그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는 정도.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보다 더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아스팔트의 좀 강성지층을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전경식 원래 집회에 또 합리적 참여하고. 보수적 기반의 어떤 이 가치마저도 근본적으로 흔들어져 버려요.
조금 전에 박정 위원장께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우클릭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저도 저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김 대표도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합리적 보수적 기반이 너무 이 보수적 기반이 이 가치 속에서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될 건데 자꾸 오른쪽에 강성 지창의 목소리에 함몰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네. 상당히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고도의 대선 사전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큰 행위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그러면은 앞으로 헌재 심판이 이루어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 가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기 하고 또 이 비상계엄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그건 그때 가서 또 잘못됐다. 만일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소소한 일상과 또 국가적 불확실성을 제기한 이 비상계엄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 후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조기 대선에 임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 방송에서도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현재 정치적 편향성만 걷어낸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합리적 그 보수의 가치 근본 네. 기본을 절대 흔들리는 정치 행위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